아버지가 어릴 때 장명소에 가서 내 팔자가 수가 모자라서 지어온 이름 임자, 방임자. 지금까지 난 방임자로 살아왔다. 지금까지의 삶을 방임하고 싶다. 하지만 다시 인생을 시작하고 싶어서 계명을 신청했다. 개명한 다음 날 소리 소문 없이 아침에 성형까지 하게 된 거야. 실감이 안 나. 전화기를 켜보니 내 사진은 아니 임자 사진은 그대로 있었어. 삭제했지요. 한 장씩 사진 지울 때마다 가슴도 키울까. 모든 만물은 제각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지어졌죠? 네, 인간이 지어졌습니다. 오행으로 따지면 순수한 수라는 자연에 토가 개입하여 토국수를 했습니다. 인간만이 가능합니다. 동물들끼리는 이름을 지어주지는 않습니다. 동물적 감각으로 딱 보면 자기 새끼인 줄 아는 거죠. 사람 또한 동물적 감각이 있습니다. 가출했다가 들어온 와이셔츠에 립스틱 묻은 남편을 보자마자 개노무 시킨 줄 딱 압니다. 동물적 감각에 가까운 육감이라고 합니다. 그때 남편이 백화점에서 산 백을 꺼내드는 순간 부인은 다시 오감적 감각으로 돌아옵니다. 일단 그 백으로 한 대 때리든 해서 기분을 풀면 됩니다. 그래서 부인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남편이 외박하기를 바랍니다. 그때마다 백이 하나씩 생기니까요. 가난한 남편은 맡기만 합니다. 불쌍합니다. 이렇듯 인간만이 만물의 이름을 붙여 부릅니다. 우주의 별도, 태풍의 이름도, 지나가는 모르는 개한테도 햇빛 쩡쩡 하면서 여기서 과연 이름에도 좋은 기운을 불어넣는 파동이 존재할까요? 예를 들면 가수도 그룹 이름을 정할 때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거나 노래 제목도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을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던가요? 그렇죠. 실제 해당 가수는 시간이 흐르면서 부정적인 파동을 겪습니다. 왜? 우주 자체의 모든 입자는 파동으로 존재하며 빛도 중력에 따라 왜곡시켜버리니까요. 관측 가능한 3차원인 이상 모든 입자 안에서 원자 핵과 전자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말에도 파동이 있으며 생각에도 입자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면 된다! 라는 명언을 방 안에 붙여놓으면 그 표를 보면서 진짜 열심히 하게 되고 결국 뭔가 해놓는 결과가 일어납니다. 만약 못생긴 배우자가 있을 때 방 안에다가 남편은 잘생겼다를 붙여놓았을 때와 남편은 못생겼다를 붙여놓았을 때 딱 3년 뒤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까요? 네, 그것을 본 남들이 욕합니다. 저 여편네 미쳤네 하면서. 근데 희한하게도 남편의 관상이 바뀝니다. 왜? 그 표를 보면서 부인의 마음이 먼저 바뀌는 것이 아닌 남편이 흐뭇하게 바라보며 웃음을 짓습니다. 반대로 못생겼다고 적어놓으면 인상을 찡그리겠죠. 그럼 웃는 매력적인 관상으로 바뀌거나 반대로 인상 쓰고 싸우고 싶은 밉상으로 바뀌거나 하겠죠. 양자역학에서도 알 수 있듯 모든 만물에는 파동이 존재합니다. 그러니 이름에도 당연히 파동이 존재합니다. 부를 때마다 파동이 일어나니까요. 또한 닉네임에도 파동이 존재합니다. 만약 이름이나 닉네임을 바보 멍충이라고 지으면 어느 순간 바보 멍충이가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꽃님이라고 지으면 어느 순간 6.25 전쟁을 하고 있을 때 피어난 예스럽고 평화스러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짜 꽃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신 할머니께는 죄송합니다. 그 시대상에서는 부모님께서 아주 깊이 생각을 하고 지어주신 것이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예쁜 이름입니다. 할머니 화이팅!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렇다고 너무나 큰 자신감을 가져 닉네임을 전지현 원빈으로 지으면 자신감의 파동과 동시에 빈축의 파동도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렇듯 닉네임은 언제든 바꿀 수 있지만 이름을 지을 땐 장난스럽게 짓거나 아무렇게나 짓는 행위는 그 아이의 인생에
어느 정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로 존재합니다. 자기 이름을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한국에서 등록되어 있는 독특하고 부정적인 이름이라면 이땐 개명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진짜 등록되어 있는 이름입니다. 이분들은 얼마나 소심한 초년을 겪었을까요? 어린이 되어 개명한다고 한들 초년의 트라우마는 없어질까요? 닉네임도 아니고 이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이름으로 짓느냐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사주팔자의 분석이 중요합니다. 만세력을 펼쳤을 때 음양과 오행을 분석하면 대충은 뭐가 부족한지 나오는데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자면 만약 2023년 7월 1일 정오에 태어난 아기가 있을 때 위 만세력 보시는 바와 같이 5월 경금일간으로 태어난 아기입니다. 궁통으로 봐선 임수를 선용하니 임수가 다행히 시간에 떠있네요. 하지만 다른 시간대여도 연간에 개수가 있으니 괜찮다고 볼 수 있지만 연간 무토와 편인이 정관의 힘을 빼고 조후 용신을 막는 기운이 있습니다. 이날 태어나면 모친이 극성이겠네요. 하지만 경금이 힘이 있어 부가가치를 높이고 배우자 궁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지에서라도 해자축시에 태어난다면 임수가 힘을 받아 조우 역할을 돕겠지만 화가 치열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과 수의 이름을 지어주시면 됩니다. 자평으로 봐도 상신이 있으니 조상의 덕을 보며 과거겁제가 가능하지만 상신의 귀신이 힘을 받을 때 대운에서 해자축으로 도와줘야 발복할 수 있습니다. 이래 봐도 저래 봐도 수와 목으로 지어준다면 금상첨화일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김씨로 태어난다면 조상덕을 제대로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금생수 수생목으로 금수목이 되니 정통학문에 의하면 조상의 음덕으로 만사가 태평하여 감정이 예민하다. 어떠한 난관과 고난에도 헤쳐나갈 힘이 생기며 사회적 직위와 명성을 얻는다. 부족함 없이 살며 자손을 크게 출세시켜 고관대작을 한다. 라는 아주 오버적인 듯한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버인 듯 보여도 팔자 자체가 이와 비슷하게 살겠네요. 이름까지 보탬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이렇듯 사주팔자의 분석이 중요하니 우선 분석 후 장명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이름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관점이 음양입니다. 모든 만물은 음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간이 이러한 음을 영으로 표기하고 양을 일로 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자와 남자, 낮과 밤, 하늘과 땅, 땅과 바다, 노인과 바다, 통키와 배치기, 외박 나간 남편과 나를 배신한 친구, 칭찬과 빡큐, 지루함과 오르막시즘 등 모든 만물은 음양으로 이루어졌기에 이름을 지을 때도 상호를 지을 때도 그리고 요즘 많이 사용하는 닉네임을 지을 때도 음양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목화가 강한 명식이라면 금수로 짓는다든가 양팔동팔자는 음기를 듬뿍 넣어줘야 스스로 자제할 수 있는 파동을 가지겠죠. 음팔동팔자 역시 양기를 듬뿍 넣어줘야 소심함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이름을 불러줄 때만이라도 진취적인 기운을 조금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목화 금수의 음양의 조화를 이룬 팔자는 이름 내에서 양과 음을 적절히 섞어주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성명 표준은 3글자입니다. 성 포함 2글자나 4글자로 짓는다면 음양에서 어긋남이 생기니 꼭 3글자로 지어져야 합니다. 물론 남궁시나 제갈시처럼 성시 자체가 2글자로 되어 있으면 이름 2글자를 포함시켜 총 4글자로 지어져야 합니다. 이렇듯 음양의 조화를 먼저 봐주신 후 두 번째는 오행을 봐야 합니다. 치우친 오행이 있다면 이에 힘을 빼며 극으로 가는, 즉 위 그림처럼 화가 많다면 토를 가미한 금수로 가는 오행으로 지어주시면 됩니다. 토가 많다면 금수목으로 이어지면 금상첨화겠죠. 많은 오행은 힘을 빼고 부족한 오행이 있으면 채워준다는 방법을 아시면 됩니다. 물론 갑을목 병정화 다르듯 한자를 채택함에 있었어도 같은 자원 오행이 목이라 하더라도 큰 기운을 나타내는 간목이 있는 반면 용신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을목의 뜻을 가진 한자도 있으니 참고하셔서 한자를 택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자원 오행이란 한자에 들어간 오행을 말합니다. 부수가 가진 오행을 잘 분석하고 뜻이 강, 바다처럼 되어 있는 것은 당연히 임수의 오행을 가지고 있겠죠. 수풀림 등은 간목의 기운,
동쪽을 나타내는 동력 동자는 목 자체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명용 한자 사전을 참고하셔서 찾아보시면 친절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다음 한자의 자원 오행에 따른 획수도 중요합니다. 획수 또한 음량이 맞춰져야 하고 총 획수에 따른 원격, 형격, 이격, 정격 또한 맞춰져야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총 획수인 수리오행에 근거를 하여 획수에 따른 평생 운의 기흉을 맞춰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획수 맞추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격은 성을 제외한 두 번째와 세 번째 이름의 합한 획수, 금요하실에서 연주인 근을 담당합니다. 초년운이죠. 형격은 성과 이름 첫 글자의 합한 획수를 뜻합니다. 금묘하실에서 묘에 해당하는 글자니 월주인 청년기의 운을 나타냅니다. 이격은 성과 이름 마지막 글자의 합한 획수를 나타냅니다. 금묘화실에서 일주인 화에 해당하고 결혼 후 중장년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보통은 이 세 가지보다 가장 중요한 이름 글자의 총 획수를 나타내는 정격을 잘 맞춰야 시주를 나타내지만 전체적인 운의 기륭을 조화시켜 음량을 맞추는 겁니다. 인감도장이 생각보다 많은 파동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인생에 있어 모든 중요한 문서에 찍혀지기 때문이죠. 총획인 정격을 못 맞춘 글자들을 가졌을 때 인감도장에 보통 장, 신, 인을 넣는 이유가 그 획수를 기람으로 맞추고 도장을 만드는 거죠. 만약 이름 잡지의 총획수가 기람을 나타내고 있다면 이란 장신인을 넣지 않습니다. 이 영상에서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총획수의 숫자의 의미를 강하게 풀어넣는 이유는 땅에서 생활하는 우리 인간은 방향성을 가지며 동서남북 방향성에 따른 숫자에도 파동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우친 것이죠. 그러니 무시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1획에서 81획까지 기륭을 나누었습니다. 만약 성씨를 포함한 원 획수가 37획일 경우 유덕격으로 리더십을 발휘하여 덕을 쌓고 과단성이 있다고 하니 신약한 경우에 도움이 되는 획수겠네요. 보통 홀수 획수는 대부분 기람을 나타내는데 짝수는 흉 또는 미션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음량의 조화로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만약 총 획수가 40획이면 변화격으로 신강한 명식에 40획으로 맞추게 되면 파란만장을 피하지 못하는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다 말았다 망했다 흥했다 대충 이런 느낌 아시겠죠? 일확천금을 노리다 패가망신하는 기가 막히게도 신약하면서 정제가 강한 명식에는 총 획수가 40획이 거의 안 나오는 걸 보면 이 또한 운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충 지어도 파동이 존재하기에 운명대로 지어졌다고 볼 수 있죠. 이렇듯 81수의 각기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81획이 넘어가면 다시 1획으로 시작합니다. 만약 총 획수가 90획이면 9획 종직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화면에서 길로 나와 있는 것을 선택하시어 장명해 주시면 됩니다. 이는 only 한자의 필획이 아닌 원획 기준입니다. 원격, 형격, 이격 등 금묘화실 다 따지면 마음에 들지 않는 이름으로 지어진다는 사실을 저는 이미 깨달았기에 총 획수 정도는 위표 참조하시어 장명해 주시면 됩니다. 임명용 한자 및 한글도 별로 되지 않지만 좋은 뜻을 가진 한자는 더욱 적습니다. 그래서 장명시 이것저것 다 맞추다 보면 예쁘지 않은 이름이 도출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름 자체에 세련됨이 있어야 합니다. 지후, 시우 등 현 시대에 많이 짓고 있죠. 이런 한글에 따른 음령 오행 즉 발음 오행 또한 중요합니다. 왜? 한자보다 현대에 들어서 이런 한글의 세련미가 훨씬 중요한 시대가 왔으니까요. 장명해 보신 역학자분은 아실 겁니다. 한글에 따라 해당 오행이 없거나 딱 한 개만 존재하는 한자도 있으니 세련된 이름으로 맞추랴, 한글 발음 오행 맞추랴, 좋은 한자 뜻 맞추랴, 한자가 가진 자원 오행 맞추랴. 옥편을 찾아보는 것 또한 시간이 많이 걸리니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다른 장명소로 가서 검사를 받죠. 이런 어리석음은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다른 장명소에서 지은 이름을 들고 가면 대부분 좋은 소리는 듣지 못합니다. 저한테도 내담자가 몇 분이나 물어보시더라고요. 잘 지어졌냐고. 그럼 저는 이하불문하고 잘 지어졌다고 말씀드립니다. 장명하신 모든 역학자분의 가치관을 존중합니다. 차라리 내담자는 돈이 많으시다면
여러 장명소를 거쳐 이름을 지으며 마음에 드는 하나의 이름을 고르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겠네요. 아니면 이 영상을 보고 공부하셔서 부모님께서 직접 짓는 것이 아주 뜻깊은 선물을 아이에게 하는 거겠지만요. 원액대로 성을 제외한 이름의 획수를 음량으로 맞춰줘야 합니다. 두 번째 이름과 세 번째 이름이죠. 홀수획과 짝수획 또는 홀수획과 짝수획으로. 아시겠죠? 그 다음 중요한 한글 발음 오행이 있습니다. 중국 명리학문에 의하면 목을 기역과 키역, 이름에서 키역은 좀 피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화를 나타내는 니은, 디귿, 리을, 티귿, 금을 나타내는 시옷, 지읒, 치읒, 그리고 토와 수가 남았죠. 이 또한 학파들마다 시끄러운 부분이죠. 중국 정통 학문을 믿어야 된다고 해서 토를 이응과 히읗으로, 수를 미응과 비읍, 피읍으로 세종대왕께서 후음 발음을 수를 나타낸 것이다 하면서 반대로 토를 비읍과 피읍으로 수를 이응과 히읗으로 나타내는 학파도 있습니다. 모두 일리 있는 주장입니다. 틀린 주장이 아닌 다름을 이해해야 하는 주장이지요. 저는 세종대왕님을 존경하기에 수를 이응과 히읗으로 짓습니다. 왜? 그 학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닌 단지 세종대왕님을 존경하기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미음, 비읍, 침이 많이 안 튀기더군요. 입이 닫아지니 이응, 힛! 할 때 침이 더 나갔습니다. 마이크에 침이 많이 묻었습니다. 아, 이건 수다! 라는 개똥 철학과 세종대왕님의 업적을 존중할 뿐입니다. 그래서 금과 수가 부족한 목화토 명식은 시후, 지우, 정우, 조이, 자야 정도로 지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한글 발음 오행을 지었으면 이제 한자를 찾아봅니다. 금 오행을 가지고 있는 한자, 그리고 수 오행을 가지고 있는 한자, 그리고 뜻이 좋은 한자를 추립니다. 그런 다음 총획수를 맞춰봅니다. 발음하기 좋은지 뜻이 좋은지 한 번 더 확인 후 엄마와 아빠는 엄마 미소와 아빠 미소를 지으며 아이에게 불러줍니다. 이때 아이가 웃어준다면 바로 주민행복센터로 달려가시면 됩니다. 만약 아이가 인상을 찡그린다면 다시 시간을 투자하여 지어줍니다. 아이가 웃어줄 때까지. 그럼 끝입니다. 쉽죠? 많은 역학자분들은 제 영상을 보고 욕하실지도 모르겠네요. 밥줄 끊는다고. 충분히 욕해주세요. 말도 안 된다고 부정해 주셔도 됩니다. 그에 따른 과부는 제가 다 받겠습니다. 하지만 돈 많은 스포츠 연예계 스타들이 갈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본인이 개명하고 싶다고요? 그럼 개명하시면 됩니다. 운기가 상승할 때, 운기가 하락할 때 개명하신다면 또 개명한 것 가지고 원망하고 계실 테니까요. 사주팔자적으로 알아봤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현 시대상에 맞는 이름이 중요합니다.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예쁘지만 꽃님이라고 지어주면 좀 그렇습니다. 놀림 받을 게 뻔하니까요. 놀림을 받으니 소심해지고 소심해지니 사회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글로벌 시대인 만큼 외국 이름 비슷하게 좀 세련된 이름으로 지어주셔도 되고 부르기 쉬운 이름으로 지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려운 받침이 많이 들어가 있을수록 부르기 힘들어집니다. 받침이 없으면 아무래도 부르기 쉽겠죠. 예를 들면 중간 이름에 받침을 빼면 대부분 부르기 쉬워집니다. 특히 세 번째 이름을 희로 짓는다면 중간 이름에서 받침을 빼는 것이 좋습니다. 키역 발음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센 발음이 나도록 이름을 짓는다면 팔자가 파란만장해진다는 속설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쌍시옷이나 키역 등등 발음이 나오면 좀 그렇겠죠? 그리고 한자 사전을 찾아보면 불용 한자가 있습니다. 불용 한자란 한자에 붙여진 의미가 죽음, 고통, 번뇌 등 불길하고 부정적 뜻이 담겨 있을 때 이름으로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자신의 이름에 만족하며 이름을 지어준 분께 감사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이는 긍정의 파동을 일으켜 긍정 파워를 끌어모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부끄러워하면 매사 일이 꼬입니다. 하지만 개똥이든 말똥이든 남이 뭐라고 하든 우주의 기운을 모아 자신한테 한번 불러봐 주세요. 세상의 모든 소중한 새 생명을 기원하며 평화로운 세상에서 바르게 키울 수 있도록 응원하는 차원에서 대한민국 예비 엄마와 아빠들에게 이 영상을 바칩니다. 감사합니다.